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토와 러시아 간의 직접적인 전쟁, 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말 점입 가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이죠. 이 지상군 파병까지 검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또 알고 보니 프랑스 국방참모총장, 우리로 치면 합참의장격이죠. 이 사람이 나토 회원국 10여 개 국가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서 의지의 연합이라는 이 팀을 구성해서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상군 파병을 하자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프랑스가 완전히 지금 이 러시아와 한판 붙기를 작정을 했는지 폭주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과 먼저 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을 1070명 사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9대 격파, 장갑차 28대 격파, 차량 49대 격파, 특수장비 9대 격파, 야포 48문 격파, 다련장 로켓 3문 격파, 무인항공기 18대 격추, 미사일 한 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야포가 상당히 많네요. 이게 작년 이맘때 전성기 때의 우크라이나 전과와 비슷한 정도의 야포인데, 지금 뭐 그때는 대포병 사격으로 야포를 잡았는데 지금은 드론 보내서 드론으로 자폭으로 이렇게 잡는 야포가 많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전과가 많죠. 아우디우카 서쪽의 베르디치 지역에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우크라이나군은 발표했습니다. 어제보다는 교전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66회의 교전을 했고 방어선을 유지 중이다. 방어선 유지 중이다라는 이 천보기 드문 말을 했습니다. 자, 미국이 도청 파문 후, 그러니까 독일 공군 참모총장이 호텔에서 뭐 완전히 보안 처리도 안 된 이런 그 공개된 이 화상 채팅 앱을 가지고 작전 참모하고 화상 회의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크림대교, 케르치대교 타우러스 가지고 파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는 뭐 그런 거 해서 내가 이거 국방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거든. 방법 한번 말해봐. 이런 것들이 러시아군의 전북 도감청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미국이 항의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연합작전 하겠냐. 독일의 군 보안 강화 대책을 요구를 했는데 독일은 묵묵무답이라고 합니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는 자포리자 원전 상황이 매우 위태롭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저기 많이 파괴됐다고 해요. 외관이 파괴된 거죠. 도비탄 같은 거 맞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으니 이 보강 등등 해서 자포리자 원전을 다시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라고 발표를 했고, 자, 푸틴 측근 올리가리, 그러니까 권력과 야합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 재벌들이죠. 그 중에 로텐베르크 형제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훌리건, 즉 러시아 축구의 광팬들을 모아서 PMC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이 훌리건들이 주로 민족주의자들 많죠. 그래서 이 훌리건들을 모아서 용병회사를 설립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전에 기여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참 희한합니다. 우리나라는 훌리건 없겠죠. EU 집행위원회는 슬로바키아 총리가 사사건건 러시아 편을 들고 있다라는 건데 뭐라고 하냐. 집행위원회 회의를 하면 슬로바키아 총리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을 유도했다. 우크라이나가 맞을 짓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선거로 인해서 바뀐 슬로바키아 총리가 친러주의자라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이탈리아 총리는 지금 우파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열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 슬로바키아의 이탈리아제 샘프티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갖다 놨는데 그걸 열받아서 철수해 버렸습니다. 미국도 슬로바키아에 패트리어트 전진 배치해 놨는데 이걸 또 철수시켜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슬로바키아가 아니 그럼 우리 영공은 누가 지키라는 거냐? 우리 원자력 발전소 누가 지켜주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이따위 발언들을 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지킬 이런 걱정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자기네들 친러인데 왜 때리겠습니까?
정말 기가 차는 자들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 같습니다. 일단 뭐 그냥 반대만 좀 하고 보자. 그리고 자기한테 손해가 오면 절대로 참지 않는 자들 많이 있지요. 제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의 군사 기반 시설을 파괴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어제 아마 케르치대교 파괴를 했나 봅니다. 파르티잔들이 러시아의 사마라주 군수품 수송철로 교량을 파괴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여기 지금 교량이 상판이 내려앉았죠. 그래서 이 정도를 수리하려면 몇 개월 걸린답니다. 그러면 이 철도를 최소 몇 달은 제대로 운행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되니 전선으로 투입되는 보급이 꽤 힘들어지는 계기가 되겠다라는 소식이고요. GUR,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해킹 작전으로 러시아의 대규모 드론, 그러니까 드론에 대규모로 실패하는 이 작전에 성공했다라는 건데, 드론을 해킹을 해서 통제장치를 이제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이 쫙 가다가 마지막에 자포가로 쑥 들어갈 때 마지막에 그냥 탁 엉뚱한 데로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게 성공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엉뚱한 데로 튀어나가서 이 소프트웨어 해킹에서 엉뚱한 데로 튀어나가서 파괴된 이 러시아 드론이다 라고 하는 자료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자, 정말 이 현대전은 드론, 그리고 전자전, 사이버 해킹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 그 좌우를 할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의 사이버 해킹 같은 거 북한이 잘하고 있죠. 또 드론 앞으로 북한 엄청나게 쓸 것 같죠. 우리 정말 대비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베르디치 일대에 부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라고, 베르디치 즉 아우디우카 서쪽의 전투 일부 패전을 시인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베르디치 아직도 방어선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러시아는 우리가 통제권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우크라이나 군이 베르디치 일대 부분적으로 러시아가 통제한다, 절반 정도는 뺏겼다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 베르디치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미국이 전달해줬죠. M1A1 에이브람스 전차 2대, 그리고 이 에이브람스 전차 차체를 가지고 만든 공병 전차 M1150 2대 해서 4대를 연쇄 손실당했는데 이겁니다. 저기 뭐 차량용 장갑차도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비싼 자산인 에이브람스 전차가 파괴됐네요. 뭐 외형적으로 뭐 대단히 크게 파괴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놔두고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라스푸티차가 있기 때문에 진창이죠. 그래서 이 M1 전차처럼 아주 무거운 전차를 끌고 오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다. 그러면 이건 좀 가져오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수해서, 그런데 가져오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타깝습니다. 이러니 각국이 자기네들 무기 안 주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고 왜 한꺼번에 운용을 하지 않냐, 30대 줬으면 30대를 그냥 왕창 몰고 이 러시아군이 밀고 들어오는 그 진지의 핵심 지역을 확 타격하고 쫙 나오고, 이런 기동전을 좀 펼치면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한 대 두 대 보내서 각계격파당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현장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보겠습니다. 역시 노스가자 지역에 많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노스가자는 다 클리어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점점 더 미궁으로 들어가고 있는 노스가자고, 중부 가자도 꽤 많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스라엘군은 시리아에서 진입한 미상의 비행물체, 드론이 되겠죠. 이걸 골란 고원 상공에서 이스라엘군 전투기로 격추시켰다라고 발표를 했고, 어제는 추가 전사자 없었어요. 그리고 유엔은 이제서야 뒷북으로 발표를 합니다. 10월 7일 가자 지구 밖에서 하마스들이 공격할 당시에 하마스의 성범죄 증거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이 이스라엘 국민들 중에 내가 그날 성범죄 당했다, 강간당했다라고 하면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서야 지금 유엔이 이제서야 뭐 성범죄 증거를 발견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 기구의 직원 12명을 기소했습니다. 하마스였다는 거죠. 아주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정황을 가지고 기소를 했고, 그리고 추가로 이 직원 450여 명을 하마스 조직원으로 특정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 기구 본부에요.
여기에 직원 450명이 10월 7일부터 지금까지 하마스 직원으로서 공격 행위 또는 약탈 행위 등등 하는 것을 다 채증해서 지금 조사해 놨고, 그걸 가지고 지금 하마스 조직원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지금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정말 어마어마한 인원 아닙니까? 450명. 그리고 12명은 지금 확실하게 하마스 조직원이 확실한 정황 증거들이 많아서 기소를 했고요. 자, 이래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지금 없애야 된다,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이건 오히려 독이다 라고 나오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는 우리 조직을 해체하면 어린이들이 희생될 것이라고 해체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들 빨리 돈 줘라, 돈 줘서 우리가 빨리 어린이들 구할 수 있게끔 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나쁜 자들이죠. 자, 카이로에서 휴전 회담이 열리고 있죠. 카이로에서 열렸다가 실패하고, 파리로 갔다가 파리에서 또 실패하고, 다시 또 카이로에 왔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게 결렬 위기가 있답니다. 이스라엘은 인질 생존자 명단 그거 달라. 그런데 하마스는 아니 휴전이 먼저다, 안 준다, 휴전하면 줄게,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양측의 입장차 때문에 결렬 위기에 있는데, 이 하마스 관료는 이런 상황에서 BBC와 인터뷰를 합니다. 인질 이거 누가 죽고 누가 살았는지 모른다. 워낙 많은 조직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흩어져서 데리고 갔기 때문에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지금 통제도 제대로 안 되고, 살았는지 죽은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엄청난 정보를 공짜로 가져가려고 해서 되냐?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럼 공짜가 뭐냐? 대가는 뭐냐? 휴전해줘야지, 휴전. 그 정도 대가는 줘야 살았는지 죽었는지 지금 우리가 그 엄청난 정보를 줄 거 아니냐. 정보는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하레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이죠. 시커먼 모자 쓰고 다니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병역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각지에서 식당에 그냥 하레디들 먹으라고 밥 깔아놓으면 가서 그냥 알아서 밥 먹고, 이렇게 무의도식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하레디들도 국민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군대 가야 된다라고 국방부가 하니 지금 난리가 났죠. 들어눕고, 그럴 바에야 죽겠다. 아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달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국민입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 하레디들을 징집 추진하니까 이 하레디들이 집단으로 해외 도피를 시작했답니다. 와, 정말 종교를 앞에 세우고, 온갖, 좋은 이야기, 좋은 척은 다 하다가 정말 나라를 지켜야 할 의무는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헤즈볼라는 3월 5일 새벽에 이스라엘 북부 전역에 대규모 로켓 공격을 가했는데, 아주 많은 로켓 공격을 가했는데, 여기 이제 워맵에는 크게 상황이 없어요. 별로 없죠. 그런데 실제 그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공습 경보가 울린 지역만 보니까 이 해안 지역 쪽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공습 경보가 울렸다는 거예요. 이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헤즈볼라가 쏜 로켓들이 날아왔다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은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반드시 보복하겠죠. 이란은 수단에 홍해 연안 해군기지 사용을 허가해달라라는 요청을 했고, 수단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물선 이 스카이호가 있는데, 그 홍해에서 후티 미사일에 피격당했다고 합니다. MSC사의 스카이호인데, 이게 라이베리아 선적이고 소유주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게 미사일 2발 공격을 받았고, 그 2발 중에 한 발은 엉뚱한 데로 날아갔고 한 발을 맞았다 라고 하는데, 이 후티는 인명피해 있다 라고 주장했지만 미국 중부사령부는 인명피해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독일 장성들이 타우로스 미사일과 지원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내 케르치 대교를 파괴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군 최고위 인사가 나토 동맹국들에게 우크라이나 파병을 제안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하자는 것인데 프랑스가 왜 이렇게 무모하게 나서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군 서열 1위인 국방참모총장이 나토 동맹국들에게 우크라이나의 병력을 파병하자는 제안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으며, 이로 인해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고 이보 달더 전
나토 주재 미국 대사가 현지 시각 3월 4일 주장했습니다. 달더 전 대사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국방참모총장인 티에리 브루카르 육군대장이 나토 회원국 가운데 약 절반에 달하는 숫자의 동맹국들에게 서한을 써서 우크라이나에 연합군을 파견하자는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브루카르 총장은 해당 서한에서 우리가 파병하는 병력들은 최전선에서 전투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지상 방어 시스템을 관리하고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키는 것은 물론 지뢰 제거 작전이나 사이버전 등을 수행할 수 있다라며 이른바 의지의 연합을 구성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달더 전 대사는 브루카르 총장의 서한은 지난주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파병 가능성 발언이 나오기 전에 작성돼 전달됐다라며 프랑스의 이러한 제안은 각 동맹국들에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 신분인 브루카르 국방참모총장의 이번 서한은 공식적인 군사 외교 행위로 군 통수권자인 마크롱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려는 마크롱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관료 출신인 티에리 브루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업담당 집행위원은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해 유럽연합이 전시경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브루통 의원은 러시아 침공에 대비해 유럽연합이 전시경제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집행위에서 제안할 예정이라며 많은 EU 국가들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유럽 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무기를 공동으로 구매해 방산 기업들의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 스칼프 이지 미사일 운용 요원을 보내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는 지난주 마크롱 대통령이 지상군 파병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해 큰 논란을 만들어낸 바 있는데요. 러시아와의 직접 충돌을 꾀하면서 사태를 더욱 키우려 하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 무슨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지상군 파병을 배제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슬로바키아 총리, 폴란드 대통령 등이 회의에 가봤더니 지상군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국가가 몇 개 있더라 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러시아는 완전히 지금 열받아 있고, 그러면 그건 핵전쟁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또 프랑스 국방 참모총장의 서한이 나토 10여 개 국가에게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의 연합이라는 걸 구성해서 이 사람인데 우크라이나에서 파병하자. 직접 우리가 전투 안 해도 지금 프랑스도 샘프티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제공했죠. 그리고 뭐 독일도 패트리어트 시스템 제공했죠. 뭐 나삼스 제공한 나라 노르웨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나라들이 지금 지대공 미사일 제공했으니까 그거 운영하는 거 우리가 직접 가서 해주고 훈련도 시켜주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지뢰 제거도 해주고 뭐 이런 거 사이버전 해주고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느냐. 도와주자 라는 서한을 보냈는데 이게 우리 합참의장이 예를 들어서 뭐 유엔 참전국, 우리 한국전에 참전한 16개국 참전국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지금 우리나라에 파병 좀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전쟁 좀 해야 되겠는데 파병 지금 좀 해주세요. 합참의장이 직접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지시 없이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대통령이 먼저 이 국방참모총장에게 이렇게 한번 간 한번 떠봐. 화도 한번 던져봐 해서 한번 하고, 그리고는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이 여러 국가들 프랑스에 불러 모아서 또 발언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사태를 점점 키워 나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EU 집행위원 또 여기 역시 또 프랑스예요. 전시경제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로이터가 보도를 했는데, 그래서 국방비도 올리고 지금 우리가 이 산업이 전시경제체제 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이 군수산업이 그걸 또 끌어올려야 된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데,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뭐 계속 심층 분석들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독일 기밀 문서, 독일군의 기밀 문서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 전쟁을 조기 종결하고 그 다음에 발틱 3국을 치려고 한다라는 이런 상황. 그래서 독일군 3만 명을 발틱 3국에 파병해야 된다라는 계획까지도 지금 나온 것을 폭로가 됐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정말 나토와 러시아가 진짜로 전쟁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서 이 지구촌에 과연 미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유럽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이때 정말 프랑스나 독일이나 자국의 방산업체의 이권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유럽을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풍산, 한화 여기 의뢰해야 되죠. 탄약 좀 생산해 주세요. 무기 좀 생산해 주세요. 해야 되겠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